재혼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아이와 아빠가 잘 못 지내면 어떡할까.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러니까 오히려 둘은 편해요. 근데 제가 이건 제 혼자만의 생각인데 저 혼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신랑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이제 막 밥 먹을 때 막 유튜브를 봐요. 그러면 이제 신랑은 밥 먹는 시간이니까 이제 밥 먹는 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애가 이제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막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혼을 내요. 너 이제 유튜브 끄고 밥 먹으랬지? 목소리가 워낙 또 크시니까. 이마 이렇게 하지 이제. 깜짝이야. 진짜 놀랐어. 야, 엄마 이거 하면 어떻게? 단계가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해야지. 이제 아이를 혼낼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목소리 굉장히 크고 표정도 막 이렇게 진짜 그렇게 나오니까 애가 이제 딱 그럴 때는 좀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럴 때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 편을 들자니 신랑이 그래도 아이 생각하고 신경 써주는 게 미안해요. 그리고 신랑 편을 들자니 아이가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정작 어떤 문제 상황이 생기면 결국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밝아요. 너무너무 밝고 이렇게 재밌게 막 말을 또 너무너무 잘해요. 친구들도 막 어마어마하고 막 이렇게 막 잘 지내다가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이 친구한테 막 싸우다가 그런 얘기를 툭 한 거예요. 뭐 너는 부모님도 이혼했고 뭐 부산에서 전화 가서 사투리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팍 한 거예요. 아휴. 얘가 되게 상처를 받은 거죠. 근데 저한테 와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속상할까 봐 자기는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 힘들어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을 때는 되게 겁먹고 울더라고요.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상처받았나 보다.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애가 되게 상처받고 놀래더라. 그래서 웬만하면 애가 있는 앞에서 우리 잘 싸우지 말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 고민이긴 해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아들이 싸웠잖아요, 학교에서. 사투리를 쓰냐는 뭐 지원을 했다는데 그 얘기 들었어요? 보다 뭐 그거는 일방적으로 그렇죠. 그런 빈정거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 두 명 반에 같은 애 두 명에 어떤 애가 이제 뭐 안 좋은 소리를 했대. 그래서 누구냐? 그래서 얘기 정보를 드러났지. 그래서 한 놈 발견했어 내가 그 앞에서. 그래서 네가 걔니? 그래서 네가 키가 크고 등치가 크다 그래서 너보다 작은 애들을 이렇게 찍어 누르고 그러면 그게 남자다운 거겠냐? 그렇게 하지 말고 애들하고 잘 지내. 네가 심쓰면 나쁜 놈들 나타나면 네가 좀 걔들하고 싸워가지고 애들 지켜주기도 하고 그래야지만 네가 너보다 약한 애들 그 애들 괴롭히고 임만 부탁인데 잘 지내라.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얘기 들리면 정말 나는 그러기 싫은데 내 학교 찾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꾸중하거나 뭔가를 상황을 판단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줘요. 네, 들어주고 뭐 무슨 일이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냐? 근데 나는 예전에 이랬던 때가 있는데 하면서 막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해결을 한 적이 있어.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이 뭐 조금 특별할 수도 있지만 뭐 또 이해를 하고 네가 그런 상황이라는 현실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현실적으로 되게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되게 먼저 꺼내더래요. 우리 엄마 재혼했잖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툭 꺼내고 애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좀 잘 적응을 해주네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부모가 본인들의 약간 어려웠던 이야기, 흔히 그냥 흑역사?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애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면
동질감을 느끼면서 아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구나. 그럼요. 이런 거를 이제 배우면서 그 무용담을 얘기해 줬더니 얘가 감명을 받더라고. 네 그러면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와 그런 걸 이제 편하게 소통을 하면 아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빠한테 잘 얘기하죠. 왜냐면 이제 엄마가 막 마음 졸이고 울면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의 어깨에 짐을 더 얹어주지 않으려고 얘기 선뜻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래. 담대하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어려울 때 얘기를 더 잘하겠죠. 아빠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애들 문제를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심각한 문제는 심각하게 아, 되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이면은 근데 자그마한 걸 또 크게 생각할 필요는 또 그렇죠. 없죠. 내 얘기 네. 그거.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아이에게 공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공감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아팠던 게 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의 아픔이었다든지 뭐 이런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너무 힘들었만 하면 그게 괴롭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감정적으로 지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주연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이시는 분이세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상대의 생각이나 요구에 지나치게 좀 맞춰주거나 그거에 그냥 따라가 주는 경우들도 많죠. 혹시 갈등이 생기거나 관계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봐 웬만하면 내가 따라줘야지 이런 분이세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는 좋은 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약간 정도가 이제 넘치게 되면 약간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특히 재혼 가정일 경우 이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었다면 그걸로 현재 결혼 생활에서 자책을 좀 잘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이, 뭐, 내가 뭐, 이런 말을 해봤자 뭐 더 나빠질 텐데 이렇게 해서 좀 자기 탓을 하면서 할 말을 못하는 경우 이것도 자책이죠. 두 번째는 예전의 경험들을 갖고 자책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렇게 해봤더니 좋은 일이 없었어. 이러면서 이제 또 자책을 하거나 더구나 이제 주연 씨처럼 아이와 함께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될 때 아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을 또 할 말을 해서 뭔가 문제가 좀 더 겉으로 드러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내가 이걸 말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생각이 난 게 제가 이렇게 부산에서 있다가 이제 이제 서울로 오게 된 게 이제 일 때문에 올라오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올라오게 돼서 저희 이제 본가의 부모님께서 애를 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파킨슨이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괜찮으신데 이제 제가 아이와 부모님을 이제 부산에 두고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 올라와서 혼자 있을 때는 이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다 와서 너무 쉬고 있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부모님도 편찮으시고 또 제 동생도 이제 저희 아이를 봐주고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근데 저희 아이도 저를 보고 싶어하고 이게 있는데 저는 저의 일을 위해서 서울을 올라서 있다는 게 조금 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울기 싫었는데. 제가 한 달에 거의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힘들잖아요. 저도 주말에 출근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한 달에 두세 번 뭐 진짜 못 갈 때는 한 달에 한 번 내려가고 하면서 떨어질 때 애가 그렇게 울었어요. 네. 엄마 안 가면 안 돼. 아이고, 엄마 같이 속상해라. 있으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쌓여서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쉬고 편하게 있으면 안 돼.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빨리 잘 돼서 이제 우리 가족에게 좀 더 도움을 줘야 돼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을 조금 피곤하게 약간 혹독하게 하는 걸로
좀 그 감사함과 마음의 미안함을 짐을. 조금 어떻게 마음 안에서 좀 소화를 시켜보려고 했던 마음이 많으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아드님은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이모하고 지내다가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오빠를 만나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연애를 할 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빨리 데리고 오자. 이제 애는 곧 사춘기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엄마를 굉장히 원망할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 시기를 놓치면은 이제 모자간이 굉장히 멀어질까봐 걱정이 된다. 가까워지기가 좀 네. 쉽지 그래서 않아요. 우리가 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자라고 사실 먼저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뭔가 열심히 해서 보답하고 싶어요. 이제 신랑한테도 제가 좀 잘하고 싶고 좀 덜렁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싶네요. 재혼에 걸림돌이 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 남기 씨는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는 이제 저도 당연히 이런 상황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딱 처음 리엔이가 나타났을 때 서로 이제 긴장을 했어요. 근데 친근하게 다가오더라고. 리엔이가 애기가. 먼저. 네. 이쁘다. 뭐 영화 같다고 해야 되나? 애기가 조금 낯을 가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오빠한테 너무 막 잘 막 가고 어떠셨어요? 그때 마음이? 그냥 이렇게 좀 그냥 감동이라고만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나라는 한 일개의 사람이 과연 내가 어떤 의미이길래 이런 나랑은 전혀 몰랐던 한 아이인데 인간인데 얘가 꽃다발처럼 꽃이 되어서 이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확 와서 나의 자녀가 된다는 이거가 이게 계속 할머니한테 지금 눈물이 그렇게 누른 것처럼 네. 그러니까 나도 눈물 난다. 저한테 특별한 뭔가 그 특별한 가족사? 뭐 저에게는 약간 특별한 가족사 같은 게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래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는 혈액형이 수혈이 안 들어가고 다른 피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 깜짝 놀랐죠. 이게 뭐 잘못 의료 사고인 줄 알고. 근데 그 다음 날 정도 이제 생각했을 때 아 뭔가 나한테 비밀이 있겠구나. 언젠가 기회가 되면 물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그냥 이렇게 지났던 거죠. 혹시나 이런 면이 있는지는 조금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리은이를 보면 동일 씨가 되는 거지. 나갔고. 그럼 이제 더 애틋하고 막 얘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얘를 정말 막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일궈줘야 되는데 이런다든가 리은이는 리은이지 남기 씨가 아닌데 남기 씨의 어떤 그 인생의 무게가 얘한테 조금 실리면 그거는 분리를 좀 해야 되는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기 씨가 약간 객관성과 중립성이 흔들리게 되지 않도록 네.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성인으로서 독립된 인격체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편안하게 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과정을 부모는 돕는 거지.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는 거는 아니니까 언제나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빠를 만나요? 친아빠를? 면접 교섭을 하다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주기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길어졌었는데 저희 이제 커플 되고 그거를 방송으로 이제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들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면접 교섭을 안 하겠다고 연락이 어느 날 오더라고요. 네. 리은이한테 혼란 주기 싫다. 아이한테 혼란을 주기 싫다. 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며칠간은 되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예. 아이도 좀 감당해야 되는 혼란이 좀 있겠죠. 네. 혼란을 가장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직한 거입니다. 네. 정직하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말귀를 알아들으면 얘기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아빠가 혹은 우리 엄마가 딴 데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지는 내가 새엄마나 새아빠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원래 나를 낳아준 엄마나 아빠를 좀 배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떠한 사랑과 의리에 대한 배신, 그래서 왠지 좀 충성심을 지켜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더 약간 틱틱거리면서 더 좀 일부러 그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그건-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네, 어리니까. 근데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해요. 근데 이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는데요. 다만 이제 그게 처음보다 단단하게 정직함을 기본으로 해서 갈 때 그런 고비도 훨씬 더 단단하게 잘 넘어갈 수 있어요.